이번 시간에는 정보 보안의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보안을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해서 기밀성이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에서 보통 CIA라는 말을 많이 하죠. CIA가 또 연상되는 단어가 있고 하니까. CIA를 대표적인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여기서 요구사항 하면은 목표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 보안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트워크 보안을 한다 그럴 때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CIA, 대표적으로 CIA라고 얘기를 하는데, CIA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증, 권한 부여, 이 authorization 경우에는 우리말로 번역이 정해진 게 없어요. 어떤 책은 인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인가 그럼 인증하고, 짝은 맞는데 뜻이 분명하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권한 부여라는 말을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 방지, 영어는 non-repudiation, repudiate가 더 쉬운 단어로는 deny가 돼요.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을 막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은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으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은 최근에 중요한 과제로서 보안에서 얘기되고 있는 프라이버시가 있죠. 이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 보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 각각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그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 은행이 있다 그래봐요. 명지 온라인 은행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명지 온라인 은행이 고객에게 당연히 이제 필수적인 은행 업무는 제공을 해주는데, 근데 은행이 그것만 해서는 안 되죠. 보안을 위해서 특별히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기본적인 그런 은행 업무만 해서는 아무도 그 은행을 이용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뭘 보장을 해줘야 되느냐? 보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일단 고객이, 자, 밥이 고객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 고객이 이 은행에 온라인으로 접속할 때 이 밥이 접속하는 이 온라인 은행이 진짜 명지 온라인 은행인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죠. 가짜 주소로 가짜 은행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접속하도록 하는 그런 사기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접속할 때 밥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이 밥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인증이죠. 인증인데 이 경우의 인증은 사용자 인증이에요. 사용자 인증.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의 인증만 필요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쌍방향으로 양방향의 인증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방향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상호 인증을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상호 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인증이 필요할 수가 있죠. 어쨌든 사용자 인증이 꼭 제공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밥이 이 은행하고 거래할 때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밀성이에요. confidentiality. 거래 내용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그 암호라든지 비밀 정보, 그러한 것들이 밥의 고유한 정보죠. 그러한 것들이 거래하는 동안에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될 텐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기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보는 것을 막을 수 없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은 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 빗 정보로 전달이 되고 결국 전자기파로 전달이 되는데 그걸 캡처해가지고 보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을 캡처해서 보더라도 그 내용의 의미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게 기밀성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밥하고
이 은행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겠죠. 인출을 뭐 한다든지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 내용이 변경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메시지 무결성이에요. 메시지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위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100만 원 인출을 했는데 10만 원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메시지 내용이 이제 밥의 의도 없이 허락 없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 무결성을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게 일단 기밀성이 보장되면 무결성도 보장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기밀성이 보장되면 물론 그 메시지의 내용의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그 내용을 바꾸는 거는 가능하죠. 이 공격하는 사람이 의도한 대로 바꿀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암호가 됐으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 의도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바꿀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기밀성이 보장됐다고 무결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밀성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무결성만은 보장되기를 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에 따라서 기밀성은 필요하지가 않지만 무결성만 보장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밀성하고 무결성하고 요구사항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책들이 제가 볼 때는 잘못 쓰고 있는 게 무결성을 설명하면서 메시지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메시지 내용 변경하지 못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비트 정보가 전자기 신호로 날아가는데 그거 바꾸는 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자기 마음대로 의도한 대로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 하는 거는 그건 문제지만은 어쨌든 바꾸는 거는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그 내용이 변경되었으면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무결성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변경이 됐다면은 그거를 밥과 은행은 알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 무결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 밥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 은행에 접속할 수 있어야 되죠.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 은행에 서비스가 안 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은행은 언제든지 고객이 원할 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용성이죠. availability. 그러니까 은행의 서비스는 언제든지 available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밥과 은행이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 메시지가 진짜 상대방이 내가 지금 거래를 하는 통신을 하는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인증은 인증인데 이게 메시지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증, 처음에 밥이 은행에 접속할 때 은행이 밥을 인증하는 거는 그 사용자, 밥이라고 하는 사용자를 인증하는 거고 요 메시지 인증은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밥이라는 거를 인증을 하는 거죠. 두 개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밥이 처음에 사용자로서 밥으로서 인증을 하고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밥의 이름으로 밥이 보낸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밥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은행이 이 메시지가 진짜 밥에게서부터 온 메시지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인증은 서로 다른 거예요. 메시지 인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밥이 인증을 통해서 그 은행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데 근데 밥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 예를 들면 자신의 계좌 혹은 그에 관련되는 것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계좌를 본다든지 뭐 아니면 은행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 은행에 있는 정보를 본다든지 그런 일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권한부여, authorization이 되는 거죠. 이건 인증하고 다른 차원이죠. 인증은 접속을 허용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이 어디까지다라는 것을 한정을 시키는 그것이 authorization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밥이 100만 원 인출을 하고는 나중에 나는 인출한 적 없다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은행 입장에서 밥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100만 원을 인출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꼼짝없이 돈을 뜯기는 거죠. 반대 입장에서 밥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가 이제 부인 방지가 되는 거죠. 과거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떤 서비스를 한 거죠.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나서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을 하는 거죠. 부인 방지 이 요구사항은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보안 요구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밥은 은행에 이제 자신의 그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을 텐데 그것이 자신의 허락 없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를 않죠.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혹은 목표로 얘기를 하는 기밀성, 무기여성, 가용성, 인증, 권한 부여, 부인 방지, 개인정보 보호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온라인 뱅크 예를 가지고 쭉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사용자 인증하고 권한 부여, authentication과 authorization을 특별히 접근 제어,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액세스 컨트롤, 접근 제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보안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되고 중요한 보안이 제공해 줘야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증과 권한 부여 두 개를 접근 제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각도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거를 계층적인 차원에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외곽에 피지컬 시스템, 실제 빌딩이라든지 물리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있고, 그 안에 호스트, 서버라든지 컴퓨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특별한 장치도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보안의 대상의 시스템이 호스트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스카다 시스템 같은 전력 시스템에서 변전소 이런 경우에는 PLC라든지 ID라든지 그러한 장치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물론 PC에 해당되는 서버에 해당되는 호스트도 있겠지만 그 안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안의 대상을 계층적인 관점에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계층적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보안의 과제가 뭐냐? 일단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물리적인 보안의 과제가 있죠. 피지컬 시큐리티예요. 물리적인 보안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안의 대상이 되는 리소스죠. 에셋, 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 건물, 장비 이러한 것들의 물리적인 보호하고 통제 이것이 물리적인 보안의 과제가 되겠고 넓게 보면은 그 인적 보안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인사이더, 내부자들. 이 내부자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 내부자는 이 액세스가 외부자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패스워드라든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최근에 사회공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보안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인적관리, 보안적인 측면에서 인적관리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보안으로 넣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보안의 대상이 되는 장비가 보호받지 않는 공간에 설치되어 있을 때 미터라든지 전력 미터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IoT 같은 경우에 IoT는 그 things, 이 things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옛날이라기보다 전통적인 IT 시스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안전한
그 보호된 영역 안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IoT 같은 경우에 이 thing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센서라든지 뭐 미터라든지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보호된 영역에 물리적으로 보호된 영역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무인 시스템으로 존재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 장비를 보호하느냐, 특히 이제 장비 펌웨어, 물론 그 물리적으로 그 템퍼링하는 물리적으로 손상을 시키는 그런 것도 보호를 해야 되겠고 더 중요하게는 펌웨어 보호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리적인 보안의 관점에서 하는 과제가 되는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 보안의 첫 걸음으로서 물리적인 보안은 꼭 해야 되는, 고려를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 네트워크를 보안을 해야 되겠죠. 이 네트워크 접근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거를 위한 보안 프로토콜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안에 호스트, 호스트 그러면은 서버 PC 개념 생각이 되니까 그 외에도 어떤 장치, 어떤 제어 장치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에 따라서는 존재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자가 침투를 하게 돼요. 소프트웨어 취약점, 소프트웨어 vulnerability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소프트웨어로 놓고 보면 이제 OS가 있겠고, OS의 다른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통해서 이 악성 코드가 침입을 해서 정보를 빼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시스템의 동작을 오동작을 유발시키는 그런 공격 행위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악성 코드가 침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보안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안을 할 것이냐 하는 최종적인 과제가 있겠죠. 근데 꼭 목표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보안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반드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경우에 따라서. 프로세스 컨트롤 시스템, 이런 정유 시스템이나 전력 시스템 이런 경우에는 특정 데이터를 보안한다기보다는 그 프로세스, 그거를 보안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계층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물리적인 보안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보안까지 여러 단계에서 해야 되는 보안의 과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보안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 첫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시큐리티 팔러시, 보안 정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보안 정책을 수립한다는 거는 쉽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무엇을 보호해야 되느냐. 보안의 대상이 되는 리소스, 에셋을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의 이제 목표, 요거를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하는 이제 보안 메커니즘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정책이 없이 보안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목표 없이 그냥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그 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수립을 했어요. 수행을 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증 단계가 필요하죠. 검증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적용한 보안 메커니즘이 보안 정책을 달성하는데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그거를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사이클을 그리면서 다시 반복돼서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과정이 이게 이제 순환 과정이에요. 이게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메커니즘 적용을 하고 검증을 하고 또 뭐가 잘못되고 있으면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새롭게 수정을 하고 그런 순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 강좌에서 다루는 거는 보안 메커니즘이죠. 보안 대처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 요거를 다루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과정은 반드시 보안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결론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안의 문제는 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여러 가지 요소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엉켜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더욱더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보안의 과제는. 네, 이게 또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고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러면 새로운 보안 과제를 제시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전에 없었던 IoT 이게 이제 많이 보급돼서 사용되게 되면 전에 고려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보안 과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아니고 그러면 그건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런 보안의 과제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끝이 없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보안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안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그 대상마다 다른 보안 요구사항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을 쭉 얘기를 했는데 모든 대상이 다 모든 보안 요구사항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온라인 은행을 가지고 보안 요구사항을 쭉 살펴봤는데 모든 시스템이 온라인 은행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보안 대상이 되는 시스템마다 요구하는 보안 요구사항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보안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를 찾는다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보안 문제 솔루션은 이게 하나의 제품으로 프로덕트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게 하나의 프로덕트로서 보안 솔루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우리가 보안 문제 해결책은 과정으로서, 프로세스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